자, 2차 부등식 봅시다. 자, 2차 부등식은 당연히 2차식으로 부등호를 넣은 식을 2차 부등식을 하겠죠. 여기 뭐 크다, 작다, 크다, 작거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을 할 때마다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 부등식은요, 그냥 부등식을 2차 방정식처럼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 무조건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2차 그래프의 위치에 따라서 해를 정해준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2차식을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fx라고 했을 때 그럼 fx 그래프가 뭐 아래로 블록할 수도 있고 위로 블록할 수도 있는데 자, 첫 번째 a가 양수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뭐 의미하는 거냐면 x축을 기준으로 x축 위에 있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x축 위에 있는 범위를 말하면 이 것들과 이 값들을 포함한 범위를 얘기를 하라 이 말인 거지. 맞지? 그러면 얘가 x축과의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알파, 베타는 역시 뭘 통해서 방정식을 통해서 푼단 말이야. 자, 그 말은 무슨 말? 부등식의 해를 구하려면 결국은 일단은 뭘 풀어야 된다?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부등식의 해를 쓸 테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정식과 부등식은 답을 찾는 과정까지는 똑같다라는 거야. 다만 답을 적을 때 이제 부등호를 쓰냐 등호를 쓰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것만 신경을 쓰면은 방정식 부등식을 같이 동일시해가지고 부등식 풀 때도 방정식처럼 풀어버리면 되겠다라는 성질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됐다 칩시다. A가 양수인데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됐다고 쳐. 그럼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랑 여기 위에랑 여기 위에를 말하는 거니까 이쪽은 어디? 알파 왼쪽을 말하는 거고 이쪽은 베타 오른쪽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서 해가 어떻게 x가 알파보다 작던가 또는 베타보다 크던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A의 x-알파, x-베타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0보다 작다 해는 어떻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는 범위를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그럼 여기의 범위는 어디? 알파랑 베타 사이를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 어떻게?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2차 부등식의 해를 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무턱대고 잘못 배우면 어떤 식이냐면 2차 분식이 0보다 크면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더듬이 모양으로 해가 그려진다.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이유를 어떻게?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함수의 그래프랑 연결 지어가지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반대로 어떻게? A가 음수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 여기를 인수분해서 똑같이 알파, 베타가 나왔다 치면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여기 위에니까 저 반대로 어떻게?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맞지? 그 다음에 어떻게? 0보다 작은 쪽을 구하라면 여기 미치니까 이건 또 알파 왼쪽 또는 베타 오른쪽이니까 이때 해는 x가 알파보다 작던가 베타보다 크던가 이렇게 되겠죠. 이거 바뀌는 거 보이죠, 맞지? 그게 이유가 뭐예요? A가 제곱차기에 있어 양수냐 음수냐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양수는 부등 방향 바꾼다 생각하면 결국 이거랑 해가 같아지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2차 부등식을 사실상 제곱차기 계수가 음수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 양수로 바꾸면서 부등 방향 바꾸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그래서 2차 부등식의 해를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해를 구할 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본다라고 했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무조건 저렇게 그려지냐? 아니죠. 지금 그래프를 그린 거는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있는 지점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이 fx가 판별식이 0보다 큰 쪽에서는 해를 이렇게 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맞지? 자, 그런데 자 판별식이 0과 같아요. 그러면은 아래를 블록하자. 저창에서 양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x축과 이렇게 접하면서 여기 알파의 값에서 중근을 가지겠죠. 그럼 이때 식은 어떤 식으로 적히겠다? a의 x-알파의 제곱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란 말이야, 맞죠? 맞지? 그럼 이때 이거를 우리가 fx라고 얘기를 했을 때
fx가 0보다 크다 해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0보다 크다 해를 구하려면 당연히 위에를 말할 거니까 위에를 말하면은 여기를 말하는 건데 여기 알파는 대입하면 뭐가 나오는 값이야? 0이 나오는 값이죠, 맞지?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에는 다 되는데 뭐만 안 돼요? 알파만 안 되죠. 왜? 알파를 넣으면 0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겠어? 자, 그러면 fx가 0보다 작다 해를 말했어. 그 말은 이렇게 x축에 접하고 있을 때 x축 아래쪽에 범위를 구하려는데 아래쪽 그래프가 하나도 없죠? 맞지? 그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 이 부등식인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부등호에 등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등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데 당연히 그냥 해에다가 등호를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야, 맞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등호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맞죠? 근데 여기서 약간 달라지는 게 뭐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0보다 큰 쪽이나 같은 것까지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0보다 클 때 알파는 안 돼서 0이 되니까.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를 넣어도 된다 이 말이죠. 0이니까. 그럼 이때는 그냥 해가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때 자 봐봐,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이거나 같은 걸 찾아라고 했는데 등호를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작은 쪽은 없어. 근데 0과 같은 지점은 하나가 있죠. 어떻게?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되니까 x 다 안 되는데 뭐는 되겠다? 알파 하나는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차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x는 알파라고 하는 근이 하나만 존재하는 2차 부등식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x축과 그래프가 안 만나는 식으로 fx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러면 이 fx의 2차식을 2차 부등식으로 만들었을 때 fx가 0보다 크다 해를 구하라. 그러면 그래프를 봐봐. 이 그래프는 무슨 값을 대입해도 x축 위에 있는 값만 나오는 위에 있는 그래프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가? 모든 실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똑같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모든 실수가 되겠죠. 다 0보다 크니까 되겠죠. 그러면 fx가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라. 그럼 이 그래프를 봐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일 때 0보다 작은 쪽 해를 구하라. x쪽 아래쪽에는 범위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마찬가지죠.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이제 우리가 이 2차 부등식을 fx라고 정리를 했을 때 해를 구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 개념이긴 한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무슨 말이냐면 해를 가지고 2차 함수의 식이 어떻게 나올 건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수학에서 좋아하는 거잖아, 맞죠? 곱셈공식과 이수분해처럼, 맞죠? 부등식을 보고 부등식 해를 구하는 거랑 해를 보고 2차 식의 형태를 살펴보는 거, 이런 것도 당연히 연계지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자,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해봐봐. 2차 방정식 풀 때 이런 식으로 하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 함수의 그래프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볼록한 x축과의 교점의 좌표, 이게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얘기를 하죠. 맞지? 2차 방정식의 연립방정식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뭐랑?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랑 어떻게? y는 0과의 교점이니까 x절편을 찾아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마찬가지야. 이게 fx가 0보다 크다 해를 구할 때 왜 x축 위에를 보냐? 무슨 말이에요? fx라는 그래프가 y는 0이라는 것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y는 0이 뭐니까? x축이니까, 맞죠?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범위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 fx가 오는데 여기 0이 아니라 다른 식이 올 수도 있어요. 1차식.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2차 부등식인데,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mx 플러스 n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식을 fx라고 하고, 이 1차식을 gx라고 했을 때, 그럼 2차 부등식이
요게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맞지? 그럼 자 접속은 넘어가. 그러면 fx가 0보다 gx보다 크다는 얘를 구하라 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이거는? fx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g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1차 함수니까 맞지? 교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맞죠?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뭐 뜻하는 거예요? y는 fx가 y는 gx보다 큰 값을 가진 범위를 구하라. 쉽게 말해서 어떻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찾아라 이 말이죠. 그 말은 어떻게?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나눠서 살펴보면 이 왼쪽에서는 어떻게?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fx가 gx보다 큰 쪽이란 말이야. 맞죠? 근데 여기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돼요? 1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위에 있으니까 gx가 큰 부분이라는 거지. 마찬가지 오른쪽에서는 교점 오른쪽에서는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거의 해가 되겠죠. 그럼 이때 해는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때 해가 x가 알파보다 작던가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던가 이렇게 우리가 해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결국 무슨 짓 한 거예요? 결국 fx랑 gx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fx는 gx라는 방정식으로 먼저 푼 거죠. 맞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떻게? fx 빼기 gx가 0보다 크다 해를 구하게 되면은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뺐다. 그럼 이것도 결국 2차 함수 식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앞에서 했던 내용과 결국은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에 굳이 다른 직선이 뭐가 온다 이런 것들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넘겨서 식 하나로 정리를 하면 x축과의 관계만 살펴보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막 이렇게 fx, gx 따로따로 보는 습관을 만들지 말라는 거 그냥 하나로 보자라는 거예요. 왜?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어차피 식 하나니까 x축과의 위치 관계만 살펴보고 해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지? 그러면 이 내용들을 그래프에 대해서 예를 했으면 2차 함수의 식을 만들어내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 내용 이해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나오는 내용이 2차 부등식이 조금 있어 보이기만 하면은 절대 부등식이 될 조건을 찾겠다. 자, 근데 절대 부등식이 사실 뭐 고정석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될 조건을 찾을 거예요. 항등식과 같은 개념이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맞지? x의 뭘 넣어도 항상 0보다 크다 작다가 성립을 해야 돼. 자, 그러면 fx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데 이 fx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겠냐라고 물어보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어떻게 그려지든지 간에 모든 x에 대해서 x축보다 위에 그려져야 돼요. 그럼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보이죠? 이차함수가 당연히 위로 볼록하면 안 되죠. 왜? 위로 볼록하면 어쨌든지 간에 x축 이렇게 아래쪽으로 무조건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기니까 항상 0보다 클 수가 없잖아. 맞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그래프 모양이 아래로 볼록해야 되고요. 맞지? 그리고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어떻게?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교점이 안 생겨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조건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첫 번째, 위로 볼록하면 안 되고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어떻게? A가 양수여야 돼. 최고 차이게 저 양수여야 돼. 맞지? 그리고 그래프가 항상 x축 위에 있으면 해야 되려면 안 만나야 되니까 두 번째 조건은 뭘 달고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교점이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말고도 어떻게? x축과 접하는 것까지 괜찮다 이 말이잖아. 맞죠? 그럼 그래프 조건이 똑같은데 어디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러면 반대로 fx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작아야 된대요. 항상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아래로 볼록하면 x축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무한대로 올라가니까 0보다 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맞지? 그래서 항상 0보다 작을 수가 없어. 아래로 볼록하면. 그럼 당연히 어떻게 생겨야 되겠다? 위로 볼록해야 되고요. 그치? 그리고 x축과 교점이 없어야지 어떻게? 항상 fx가 0보다 작은 값을 가지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될 조건이 당연히 뭐겠어요?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여야 되고요.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맞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작다는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점이 몇 개냐 이 말이잖아요. 교점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맞죠? 근데 등호를 넣었다 0보다 작거나 같다 항상 성립하려면 올라가는 건 안 돼도 여기 접하는 것까지는 되잖아요. 맞죠? 접하는 것까지. 그때는 판별식이 0이 되는 것까지 포함시킬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해를 무턱대고 뭐 이 두 개로 가로 해가지고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해를 쉽게 하려면은.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이 2차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들을 배웠으니까 여기서 바로 연립 2차 부등식이 나와요. 맞지? 그럼 연립 2차 부등식은 역시 특별한 건 없죠. 어떻게? 2차 부등식의 범위를 가지고 공통 범위를 찾는 거죠. 그럼 특이한 범위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2차 부등식의 해가 하나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다른 하나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공통 범위 어디? 여기랑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답이 나오는 경우도 존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연립 2차 부등식이니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2차 부등식의 해는요, 식수한 경우가 아니면 해가 두 종류죠. 요렇게 아니면은 이렇게가 2차 부등식 해 두 종류가 생길 수 있는 범위잖아. 맞죠?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저것들을 조합을 했을 때 공통부분을 찾아서 연립 2차 부등식을 풀 거니까 여기서도 1차에서 했던 것처럼 공통부분에 뭐 해가 정수가 몇 개니 뭐 포함되려면 뭐 범위가 어떻게 되니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서 똑같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1차랑 내용은 똑같아요. 1차에서 2차 함수로 그래프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가 복잡해질 수는 있다라는 거지. 내용 자체는 앞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제 근의 분리랑 뭐 실근의 부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문제 좀 정리해보고 푸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유형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유형이 여기도 좀 많을 겁니다. 몇 개 있지? 자, 오케이 봅시다. 유형 1번. 자, 기본적인 유형 한번 봅시다. 1397번. 자, 아까 말했듯이 fx랑 gx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구하라 했어요. 뭐 그래프 두 개를 살폈을 때 fx의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기준은 당연히 어디를 보고 교점, 잠깐 알려져 있죠. 교점은 기점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맞지? 교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마이너스 3 왼쪽에서는 직선이 이참수보다 위에 있어요. 맞죠? 이건 gx가 fx보다 큰 쪽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 x는 4를 기점으로 오른쪽도 볼게요. 오른쪽 보니까 gx가 fx보다 위에 있어요. 이거 범위 반대죠.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는 건 여기죠.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는 거는 딱 여기입니다. 그치?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해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등호 들어가니까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쓰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1397번을, 1398번을 보면 자, 바로 밑에 문제죠. xp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하라 했으니까 무슨 말이라고? x쪽 아래쪽에 있는 범위를 찾아라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쪽에 있으려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뭐 1399번도 gx가 fx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를 찾아라. 위로 블록한 게 아래쪽에 있는 걸 보니까 마이너스 2랑 4 사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1400번이나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일 대표적인 기본 문제이긴 한데 의외로 얘네들을 좀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네, 처음 볼게요.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fx 그래프 gx 아이고 2차함수 그래프 1차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줘 놓고 식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 놓고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느꼈어요. ax 제곱 더하기 b-mx 플러스 c-n이 0보다 작다 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a, b, c가 뭔지 mn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식을 만들 수는 없단 말이야. 맞죠? 물론 찾으려면 찾겠지만 뭐 다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봐봐. 요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면 이거란 말이에요. ax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mx를 넘길게요. 플러스 c 마이너스 m 그냥 시킬게요.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 식의 원래 원형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요 그래프가 뭐가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요 그래프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를 찾아라 이 말인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디 아래쪽에 있으면 여기죠. 이차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그럼 답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그죠? 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라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보고 이렇게 이게 원래 식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죠.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구하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fx, g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자, 요거 부등식 풀면 이 부등식은 실제로 풀면 4차 부등식이에요. 맞지? fx도 2차, gx도 2차니까 근데 4차 부등식 푼다? 그거 안 보여요. 고등학교 때 4차 부등식 안 풀어요. 그럼 이거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4차 부등식 식을 찾아서 써라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그래프로 해석이 돼야 되냐라고 판단을 하라 이 말인 거거든요. 자, fx랑 gx라는 함수값을 곱해서 0보다 크려면은 두 개를 곱했을 때 둘 다 플러스 나오는 범위 또는 둘 다 fx랑 gx가 둘 다 마이너스가 나오는 범위를 찾아라 이 말인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그럼 봐봐. 이거를 나눠서 1번, 2번 나눠서 봅시다. 자, 그럼 1번은 자, fx도 플러스 gx도 플러스가 되는 범위를 찾아라 이 말인 거야. 그렇지? 그러면 잡아봐. fx가 플러스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fx가 이거죠. 아래 블록한 플러스가 되는 지점이 여기랑 여기잖아.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4보다는 왼쪽과 5보다는 오른쪽 여기가 fx가 플러스가 되는 지점이야. 그렇죠? 되겠지? 자, 그러면 gx가 플러스 되는 지점은 여기잖아. 그렇죠? gx가 x 준비되어 있는 범위인데 그럼 1부터 어디까지? 8까지잖아. 그러면 1이 한 좀 있으면 8이 한 좀 있겠죠. 1부터 8 사이에 있다. 요렇게가 1번에 해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공통분모를 찾았으니까 어디? 여기. 즉, 둘 다 플러스 되는 지점은 x가 5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 요렇게가 1번에서 나오는 해예요. 그렇죠? 되겠지? 그럼 두 번째. 그러면 fx가 음수, gx가 음수가 나온 지점은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똑같이 하면 돼요. 어떻게? fx가 0보다 작은 쪽은 어디? 여기잖아. 맞죠? 여기. 그럼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4부터 5 사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gx가 음수이고 gx가 음수인 부분은 여기랑 여기잖아. 맞죠? 1 왼쪽 또는 8 오른쪽이니까 1 왼쪽 또는 8 오른쪽 해서 공통으로 걸린 부분이 여기죠. 그렇지? 되겠죠? 그래서 이때 해는 뭐가 되겠다?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이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답은 이거랑 이거의 공통분 찾는 게 아니에요. 왜? 1번 또는 2번이니까 1번도 되고 2번도 되는 겁니다. 답이. 그렇죠? 이거 두 개를 써야 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2차 부등식 이제 함수의 그래프랑 연계된다는 거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1403번 한번 봅시다. 이거나 그거나 뭐 똑같은데 여기는 그래도 몇 개냐? 뭐 그거를 물었으니까. 자, 봅시다. 그냥 푸는 방법은 별거 없어. 그냥 방정식처럼 풀면 돼요. 자, 이항식에서 2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2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1, 2에 크로스 해가지고 보자. 7, 3 하면은 이렇게 13 더하기 마이너스 11 나옵니다. 그쵸? 됐지? 그러면 방정식을 쳤으면 x가 마이너스 7 또는 2분의 3이 될 텐데 방정식이었으면 맞죠? 근데 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맞죠? 작거나 같은 부분은 아래로 가지고 여기 사이잖아. 맞죠? 그래서 해가 여기서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7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됐죠? 자, 그럼 이거 정수 몇 개냐? 제발 이거 하지 마세요. 정수 몇 개냐는데 이거 세면 되지. 마이너스 7부터 1까지 세면 되잖아. 맞죠? 포함이에요. 맞지? 빼면 8이니까 1 더해서 9개. 답을 바로 써야 되겠죠? 맞지 마요. 이렇게 하지 마. 제발. 그래, 틀리는 애들 너무 많이 봤어요. 자, 그럼 1405번 한번 볼게요. 밑에 거. 자, 2차 분식 풀어내는데 해가 없는 경우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해가 없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떨 때 해가 없는지. 자, 문제를 읽기 전에 일단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역으로. 답을 구해서 보기를 보고 답을 찾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해가 없을지부터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야. 자, 그럼 봐봐.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뭐 0보다 크다 작다, 뭐 작거나 같다, 크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자 봐봐.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경우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죠. 맞지? 자, 그러면은 어떨 때 x축이 어떻게 그려지면 해가 없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x축과 안 만날 때, 맞죠? x축과 안 만날 때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아라. 이러면 해가 없죠. 맞지? 자, 이렇게 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찾아라. 이래도 해가 없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접할 때는요. 접할 때는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아라. 이러면 해가 없어요. 맞죠?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찾아라. 이러면 해가 하나가 생기죠. 맞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일단 0보다 큰지 작은지 이것들에 대해서 해가 없을 조건을 찾으려면 뭐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2차식에 판별식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무조건 교점 두 개가 나오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해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맞죠? 그래서 판별식을 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1405번에 1번 보면 이거 너무 대놓고 5랑 2의 인수분해에서 마이너스 2에다가 주면 되니까 이건 해가 존재를 해요. 인수분해가 되죠. 맞지? 자, 3번도 완전 제곱식이죠. 맞지? 자, 그럼 이제 생각해봐. 2번 완전 제곱식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의 제곱 요거잖아. 맞죠? 그럼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그래프가 마이너스 1에서 아래로 볼록하게 접하는 그래프잖아. 맞죠?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해를 구하라 했어요. 해가 있어 없어? 있죠. 마이너스 1일 때 0 돼요. 맞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해가 존재를 합니다. 만약에 1했으면 어떻게 돼요? 해가 없겠죠. 맞지?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아내고 싶으면. 그쵸? 그래서 여기도 해가 있고요. 3번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이 0보다 크다 해보이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건 해가 어떻게 나오지 얘들아? 완전 제곱식 3번이면 x가 마이너스 3에서 접하는 거잖아. 맞죠? 그럼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까? 0보다 크다 해를 구하라 했어. 그럼 이건 해가 뭐가 돼야 돼? x는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지? 마이너스 3일 때 0 되니까 마이너스 3만 아니면 항상 0보다 크죠. 맞지? 맞죠? 자, 그럼 4번. 자, 이건 어떻게 돼요? x-1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이 말이잖아. 4번이. 자, 그럼 이거는 x가 1,0에서 접하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자, 0보다 작은 부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지? 이게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치? 오케이? 자, 그럼 5번에는 해가 뭐가 나올지 한번 봅시다.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는 이제 부등식 그리려면 위로 블록하죠? 맞지? 신경 쓰지 말라고. 어떻게? 마이너스 곱하면 되지. 이렇게 만들면 되죠? 되겠어? 됐지? 2차 부등식을 풀 때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건 앵간하면 고려하지 마세요. 하나 빼고 뭐 항상 성립하는 거 그거 말고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서 보면 이게 아래로 블록한데 축이 4,0에서 만나는 그래프죠. 맞지? 맞죠? 그 말은 무슨 말?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해를 구하라. 해가 있어 없어? 있죠. x는 4 하나가 생기죠. 해가. 맞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0보다 작다라고 했으면 해가 없었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구한다. 자, 지난번에도 절대값 우리 1차 부등식 할 때도 했죠. 절대값이 나오면은요, 절대값이 붙은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함수든 그 다음에 뭐 절대값 1차든 절대값 2차든 뭐든지 간에 어쨌든 절대값 푸는 방법은 모조리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자, 첫 9번을 보면요, 기본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x제곱 마이너스 5의 절대값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이거에 해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수가 몇 개냐? 자, 그러면 푸는 방법은 동일해요. 절대값이 여기 하나 쳐져 있는데 거기 안에 x가 들어가 있죠. 맞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절대값을 풀어서 해를 구해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이야.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1차 부등식이나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은 똑같아요. 푸는 방법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니까 그대로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이걸 풀면 돼요. 단 여기 안에서 해를 구해야 돼요. 맞죠? 또는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가 돼서 나올 테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부등식을 풀어야 되겠네. 그치? 여기까지가 되겠어?
자, 그럼 이거 풀면 어떻게 돼요? 1이랑 6에 마이너스 6이다 주니까 해가 마이너스 1과 6이죠, 맞지? 0보다 작다 했으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2차 부등식이 풀어질 거야. 됐죠? 근데 이 문제는 얘가 답이 아니라고요. 왜? 이 문제는 이거 1번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안에서 해를 구해야 돼. 근데 해를 구했더니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나왔잖아? 그럼 이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범위 내에서 해를 구했으니까 이때 해는 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이렇게가 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자, 첫 번째에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거는 인수분해 하면 6, 1에 마이너스를 이번에는 여기다 주겠죠? 그치? 그럼 이거는 이제 방정식 해가 마이너스 6과 1이니까 이때 해는 뭐가 나오겠다?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해를 구하기 전에 이 해는 반드시 어떻다? x가 0보다 작다 안에서만 해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해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가 나왔는데 이 범위 내에서 해는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때 해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가 답이 되겠다 이 말이지. 되겠나요?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합치면 되죠. 1번 또는 2번으로 나눠서 봤으니까. 그럼 답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은데 크거나 같다면서 0 포함시키면서 어디까지 6보다 작다 했으니까 이렇게가 답이 되는 문제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봐봐. 근데 이 문제를요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저렇게 나누는 게 원칙적으로 푸는 게 맞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절대값의 성질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x제곱 보이잖아. 봐봐. 우리가 x의 제곱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든 절대값 x를 제곱하든 어쨌든 이거는 x의 제곱값 같죠? x의 양수는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가 나오니까 절대값을 붙여 제곱하든 제곱해서 절대값 붙이든 뭐 하든 다 같은 친구야. 맞죠? 자, x의 제곱을 절대값 x제곱으로 바꿔도 되죠.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럼 봐봐.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5 마이너스 마이너스 5의 절대값 x 마이너스 6이니까 이 상태로 그냥 인수분해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 x가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6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절대값 x는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커요. 모든 실수죠, 얘가. 그럼 답은 뭐만 찾으면 돼? 절대값 x가 6보다 작다만 찾으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x가 어떻게? y보다 크고 6보다 작다. 한 방에 정리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절대값의 성질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풀면 훨씬 편하겠다 이 말이지. 물론 몰라도 돼요. 이렇게 나눠서 풀면 되는데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1411번을 볼게요. 이거는 내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 안에가 뭐가 들어있어요? 2차가 들어가 있죠. 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맞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이 절대값이 있으니까 우리는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눠요? x제곱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제곱이 3보다 작을 때로 나눌 거 아니야.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럼 이때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얘들아? 이런 식으로 될까요? 여기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는 이차함수 그래프잖아요. 이게 x제곱 마이너스 3이. 그럼 0보다 3보다 이게 fx가 3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x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랑 여기를 말하는 거죠. 즉 이때 해는요 x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루트 3보다 크다 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1번은. 그렇죠. 1번 이 범위 내에서 어떻게 양수니까 요거 풀어주면 되거든요. 맞죠? 요거는 어떻게 x제곱이 3보다 작을 때는 x가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사이 있을 때 맞죠? 이때는 부등식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 2x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줘야 되겠죠. 요거랑 요거를 푸는데 각각의 범위 내에서 해를 구해서 답을 적어서 합쳐서 적어줘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그리고 1414번 이거 또 풀어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풀어야 돼. 설명만 할 게 있어서. 자, 봐봐. 절대값 두 개 붙어 있으니까 절대값 두 개 붙어 있을 때도 어차피 하는 건 똑같다고야, 맞지? 자, 봅시다. 절대값 두 개 붙어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는데 우리가 절대값 두 개 붙어 있는 거는 앞에서 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치자. 뭐 예를 들어 맞지?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3을 기점으로
크다 작다 나누고 마이너스 1을 크다 작다 하니까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나가고 3보다 작을 때 3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누잖아 맞죠? 똑같은데 여기에 1차가 몇 차가 들어가 버렸어? 2차가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것도 범위를 따져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식이 좀 특이하게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면 무조건 뭐부터 써본다 얘들아? 판별식부터 쓰는 거예요. 자,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음수의 판별식 이해가 맞죠? 그 말은 무슨 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X축과 교점이 없어요. 무슨 말? 항상 양수란 말이죠. 항상 양수. 그 말은 무슨 말? 절대값을 없애서 시작을 하면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만 나눠서 저 절대값만 하나만 풀어서 부등식을 풀어주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두 개가 들어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2차식이면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보통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하나가 절대값을 바로 풀 수 있게 아니면 아예 음수라 가지고 절대값을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형태. 그런 건 잘 없기는 하지만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랑 2차 부등식이랑 연계를 지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냥 무턱대고 막 해만 구하는 방식만 외우면 안 된다라는 거지. 1415번은 이것도 힘들어 보이는 거. 자,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건지만 보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것도 절대값이 두 개가 아니라 두 번, 같은 것을 두 번이 씌워져 있어요. 어떻게? 요 시간에 절대값 붙어 있고 바깥에 절대값 안에 있죠, 맞지? 자, 봐봐 얘들아. 절대값 뭐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4랑 4 사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런데 여기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당연히 요거랑 요걸 풀어야 되는데 요게 절대값이 걸려있는 것 뿐입니다. 그쵸? 맞지? 그래서 풀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작을 때 나눠서 풀어줘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고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그리고 자, 아까 말했듯이 유형 4번 같은 경우는 해를 알려주고 부등식을 푸는 거죠. 자, 요거의 해가 x가 마이너스 2 또는 x가 6보다 크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들어야 될 의문이 하나 있죠, 여러분. 뭐다? 0보다 작다라고 했으면 해가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잖아, 맞죠? 근데 해가 반대로 나왔어. 무슨 말? 여기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거예요. 그래야지 부동방향 돌릴 거 아니야, 그쵸? 맞지? 자, 그러면 이 해가 이렇게 나왔단 말은 이 친구를 인수분해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6이 이렇게 되겠다 라고 인수분해가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a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니까 ax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12a가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해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마이너스 4a가 플러스 하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그쵸?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 12a 하면은 플러스 12니까 b는 1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진짜 몇 번을 강조해도 다들 이렇게 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원래 풀이 이거니까. 근데 내가 계속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풀이 과정 자체는 똑같다고 했잖아. 해를 구하는 과정까지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의 방정식의 해가 얘랑 얘다 두 개라고 생각해봐. 그럼 근과 계수형을 있으면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일 거고요. 두 분의 곱이 a분의 c일 거예요. 그쵸?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a가 얼마? 마이너스. 그러니까 b가 10이겠죠.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돼. 맞죠? 2차 방정식으로 풀어도 된다고요. 답을 구할 때는. 이해되겠죠? 어차피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랑 풀이 과정 자체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바로 밑에 1417번 보면요. 해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나왔대요. 그러면 두 분의 합이 3이니까 맞죠? 마이너스에 a 플러스 b 하면 맞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b 하면 3 나올 거고 두 분의 곱이 2니까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거란 말이야. 맞지?
굳이 부등식처럼 인수분해 해가지고 막 해를 구할 필요 없다 이 말인 거지. 1419번은 그게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은 미지수 ABC 3개니까 마이너스 1과 2 이거 같이 봅시다. 요걸 가지고 요거의 해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처럼 ABC의 값을 못 구해요. 왜? 근각 예정하에 있어서 두 분의 합해봐야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곱해봐야 A분의 C니까 미지수 3개짜리라서 ABC의 값을 직접 못 찾아. 이건 맞지? 그래서 양변에 A로 나눈다라는 생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일단 이걸 보자마자 0보다 큰데 해가 요 사이로 나왔어요. 그렇지? 무슨 뜻? A가 음수겠다라는 생각을 시작할 때부터 다 가져가야 되겠다 이 말이지. 맞죠? 자, 그럼 A가 음수야.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으니까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지금 정리하면 ax 제곱에 마이너스 1x니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리를 하면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되어 있잖아. 맞지? 그 말은 무슨 말? b가 뭐랑 같고요? 마이너스 a랑 같고요. c가 뭐랑 같다? 마이너스 2a랑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죠. c에다가는 마이너스 2a 대입하고 a는 그대로 가고 마이너스 b는 대입하니까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양변에 싹 다 뭐가 있어요? a가 있죠. 그럼 a로 나눌 건데 자, 여기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a로 나눕시다. 마이너스 a로 나눌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a로 나누면은 이 친구가 뭐가 돼요? 2x 제곱. 마이너스 a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a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 맞죠? 자, 그러면 0보다 자, 중요하죠. 크다 작다? 크다 작다 뭐 나와야 돼? 작다. 크다 나와야 되죠. 안 바뀌어야 돼요. 왜? a가 음수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뭘로 나눴어? 마이너스 a로 나눴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a로. 그렇지? 마이너스 a면 부호가 양수 맞죠? a가 음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a로 나눠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헷갈릴 것 같으면 a로 먼저 나눠. a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잖아. a로 나눴으니까. 근데 a가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었을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를 다시 곱하면 다시 바뀔 테니까 저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부등식의 해를 구하니까 x가 1보다 크던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던가 이렇게 해가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fx의 0보다 작다의 부등식의 해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자, 일단 뭐부터 파악해? 0보다 작다 해를 구했는데 이렇게 나왔단 말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였겠네. 부등호에 안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해를 보니까 fx를 뭐라고 세팅할 수 있다? fx는 최고차의 계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양수일 거예요. 그렇죠? 인수분해에서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렇지? 됐죠? 그럼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f의 4x 플러스 1 즉 f의 4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구해야 되니까 x에다가 4x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는 거죠. 자, x에다가 4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a에 4x 플러스 1 플러스 7에서 8 이렇게 될 거고 맞지? x에 4x 플러스 1을 대입할 거니까 4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해를 구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방정식에는 마이너스 2랑 1이니까 어떻게? 1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원칙적인 풀이는 이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아까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2차 부등식을 풀든 2차 방정식을 풀든 풀이 과정까지 해를 구하는 과정까지 똑같아요. 답 쓸 때만 부등식이 된 말이야. 설마 방정식으로 풀 거예요. 방정식으로 풀면 fx는 0의 해가 이거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 f-7은 0, f5는 0 이거 나와야 되겠지. 맞죠? 마이너스 7 넣고 5 넣어야지 0 나오는 식이 fx잖아. 그쵸? 그럼 봐봐. 이거의 해를 구하려면 여기에 4x 플러스 1이 있는데 얘가 뭐가 돼야 돼? 4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7과 5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마이너스 7과 5가 돼야 0 나올 거 아니야. 그쵸? 맞지? 그러면 4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7 또는 5가 나오는 x의 값을 찾아라고요. 그치?
그럼 x는 어떻게 되겠어? 1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8,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 1 넘기면 4니까 4로 나누면 1 이렇게 되죠. 그럼 방정식 해를 구했지? 답을 부등식으로 쓰면 돼요. 부등호 방향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바꿔서 등호 붙였죠. 맞지? 그럼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어떻게? 큰 것보다 크거나 같고 등호까지 넣어서 그렇게 답을 바로 쓰면 되잖아. 굳이 이렇게 식을 만들어가지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해되겠어? 맞지? 요거에 해가 이렇게 사이에 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꿨으니까 해가 이렇게 바뀔 거고 맞지? 그 x의 값이 마이너스 1가 5였던 게 여기서는 마이너스 2랑 1로 바뀌겠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방정식처럼 풀면은 부등식도 사실은 뭐 훨씬 쉽게 풀어질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그냥 처음 한 것처럼 해도 문제될 건 없잖아요. 맞지? 처음 방식대로. 이런 것들을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문제 풀어지니까 굳이 저렇게 해야지 뭐 좀 있어 보이고 잘난 척 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럴 필요 없잖아. 우리는 시험만 잘 치면 되니까 굳이 잘난 척 필요 없어요. 맞지? 나야 이제 아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이런 것도 알려주고는 있지만 사실 조금 몰라도 문제 푼데 아무 지장 없어요.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해하면은 1425번 같이 1425번 보면요. 자, 식이 fx가 인수분해가 바로 되겠죠? x-2, x-5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그쵸? 맞지? 자, 그랬을 때 f의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고를 갖다 풀어면 이것도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치? 근데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를 대입을 안 하고 여기 방정식에 해가 2 넣고 5 넣고 0이니까 얘가 2가 되는 값이랑 얘가 5가 되는 x의 값을 바로 찾으면 얘가 2가 되거나 얘가 5가 되거나 찾으면 그럼 x는 어떻게? 4 넘겨서 6 되니까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고요. 맞지? 이거 4 넘기면 9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방정식처럼 해를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굳이 인수분해식을 안 만들어도 맞지? 그럼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했는데 어떻게 되게요? 이게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였잖아. 그렇죠? 맞지? 그럼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상태로 이걸 집어넣어봐야 마이너스 들어갔는데요 해도 어차피 마이너스 들어가면 어차피 구원은 안 바뀐 거야. 최고차의 계수가. 맞지? 맞죠? 아래를 블록한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차이 이렇게 바로 답 쓸 수 있거든요. 그렇지? 모르겠으면 그냥 대입하세요. 대입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풀어도 전혀 문제될 만한 건 없고요. 여기서는 넘어가고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앞에서 1차 부등식에서 많이 했죠. 정수의 개수가 부등식 범위 내에서 몇 개가 들어가냐 자연수가 몇 개 들어가냐 그거를 만족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기본 문제 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5k가 0보다 작다. 그럼 x는 어떻게 되겠더라? x제곱이 5k보다 작아야 되니까 x는 루트 5k랑 마이너스 루트 5k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일 거냐 그쵸? 여기까지 문제 없죠 이거 푸는 데는. 근데 여기에 정수가 11개가 나온대요. 자 그러면 정수가 11개란 말은 자 이거 0을 기점으로 똑같은 위치에 루트 5k랑 마이너스 루트 5k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맞지? 그러면 여기 사이에 11개가 들어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당연히? 여기에 누구? 11개 나오면 여기 얼마 가야 돼? 5랑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지 합쳐서 11개 나오잖아.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해야지. 그쵸? 맞아요. 그 말은 무슨 말? 얘가 5랑 6 사이 있으면 돼요. 그치? 문제 없죠? 그래서 루트 5k가 5랑 6 사이 있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 6 넘어가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13개 될 테니까. 맞지? 자, 루트 5k가 0 되면 돼야 안 돼? 아, 루트 5k가 5 되면 돼야 안 돼? 즉 얘가 5가 되어도 돼야 돼요? 안 되죠. 왜? 5보다 작고 마이너스 5보다 크다라고 되어버리면은 5랑 마이너스 5 빠지니까 11개 아니라 9개 되잖아. 그쵸? 맞지? 5는 되면 안 돼요. 6은 되면 돼, 안 돼? 되죠. 6보다 작다니까 6을 포함 안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때는 5부터 시작하니까 11개 되면 가겠죠. 이렇게가 범위가 되겠다 이 말이지. 등호 안 넣고 안 넣고 이거 계속 하던 거예요. 맞지? 자 그래서 K가 25보다는 크고 3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K는 5보다는 크고 5분의 3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니까 누구 있어요? 6, 7 이렇게 두 개 있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 한번 풀어보세요. 아마 여기는 조금 문제들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밑에 내용들 다 똑같은 문제들이거든요. 특별한 다른 건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유형 7번. 자, 유형 7번은 2차 부등식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한 개일 조건을 찾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아까도 내용 살펴봤어요. 2차 부등식인데 해가 하나만 나올 수 있는 조건이 특이했죠. 어떻게? X축과 접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맞죠? 자,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일 때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구하라 라고 하면 딱 해가 하나가 나올 수 있었죠. 맞지? 즉, 자,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를 구하는데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의 판별식이 0인 경우 이때가 해가 하나의 조건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럼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일 때 맞죠? 그러면 이때 식을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면 해가 나오니까 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해가 없을 테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지 해가 하나 나올 수 있죠. 맞지? 이때도 어떨 때? 판별식이 0과 같을 때 이때도 해가 하나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으면 하나밖에 없죠. 되겠죠? 큰 데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해가 하나의 조건이죠. 자, 그러니까 봐봐. 1430. 자,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 외우라고 쓴 거 아니야, 얘들아. 이해를 해봐. 지금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하나래요. 오직 하나. 이 최고차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할 텐데 0보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작거나 같은 부분은 범위니까 무수히 많아요. 그렇죠? 맞지? 자, 안 만나면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은 부분이 없어요. 해가 없어요. 작거나 같은 부분은 접해야 되겠구나. 맞죠? 판별식이 0이어야겠구나. 이건 또 판별식 쓰고 있어요. 8인데 맞죠? 16이 돼야지 언제부터 되겠죠. 맞죠? 판별식 안 써도 됩니다. 맞죠? 자,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특별한 거 없네요. 자, 8번은 이제 좀 해야 될 말이 좀 있어요. 유형 8번. 자, 얘들아, 유형 8번 말고 유형 9번 먼저 할게. 8번 시간 조금 10분이면 되는데 그래도 빨리 가고 싶잖아. 맞지? 내가 빨리 가고 싶어. 빨리 마치려고. 유형 8번 말고 유형 9번을 먼저 할게요. 혹시 까먹 안 해? 그 다음 시간에 유형 8번 안 했어요?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저기 비면 되는데 찾아야 돼. 내 앞에 거 풀이라 할 텐데. 일단은 유형 9번. 자, 무슨 내용이냐면 2차 분식 항상 성립할 조건이에요. 항상 성립할 조건이 뭐였어요? 대부분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0보다 큰 부분 찾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 맞죠? 해가 항상 성립한다. 맞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도 어떻게 돼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해가 무수히 많고 모든 실수가 되고요. 맞지? 0보다 작다도 해가 무수히 많다. 모든 실수 이렇게 적을 수 있는 형태였죠. 맞지? 접해도 마찬가지죠. 접하면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야지 모든 실수가 되죠. 크다 하면은 안 돼요. 모든 실수 안 되죠. 저 빠지니까. 마찬가지 접할 때 이때도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야지 해가 모든 실수가 되죠. 작다라고 하면은 접하는 0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되고 그렇지. 맞죠? 자, 그러니까 역시 내가 또 외우는 게 아니야.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3 마이너스 m이 0보다 큰 범위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최고점에서 이런 아래를 블록한 참수 그래프가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같아도 안 돼요. 맞죠? 0보다 크다면 같아도 안 되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안 만나면 되겠네. 그러면 항상 0보다 크죠? 접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0보다 커야 되니까 같으면 안 되니까. 그 말은 무슨 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맞죠?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그래서 이게 0보다 작대요. m의 범위를 구하라. 이 말이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 뭐냐면 1447번이랑 1448번 두 개랑 1449번 자, 위에 거 두 개, 밑에 거 하나 이거랑 그 다음에 왼쪽 다시 한번 봐봐 304쪽에 자 1441번부터 1445번까지랑 1446번 딸랑 한 개랑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에서 자 우리가 지금 하고 1447, 1448 같아요. 1449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 왼쪽에도 1441부터 1445까지 같아요. 1446 맨 마지막 하나는 달라요. 뭐가 달라?
문제를 보니까. 부등식. 그렇지. 부등식이라고 적혀 있어요. 446과 1449는 부등식이에요. 그냥 부등식. 근데 그 위에 것들 싹 다 뭐라고? 2차 부등식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차이점은 분명히 구분해야 돼. 2차 부등식이면 최고 차이 계수가 0인 경우를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맞죠? 근데 부등식이면 최고 차이 계수가 0이 되는 경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1448번을 풀면요. 저 똑같죠?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가 항상 맞죠? 0보다 작다죠? 막 이게 0보다 작다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보다 작으려면 위로 볼록해야 되고 안 만나야 되죠. 맞지? 그 말은 이건 어떻게?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여야 하고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를 구해서 답을 쓰면 돼요. 이해되겠어? 1448번은. 자, 그럼 1449번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게 해가 모든 실수야.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려면 2차 부등식이니까 어떻게? 요렇게. 맞죠? 그리고 접하는 것까지도 가능하죠. 이번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맞지?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 풀어주면 항상 성립하려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여야 되고 두 번째가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러면 A가 양수고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요? B 제곱 4분의 D 쓸게요. B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게 0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A가 0 또는 4 그치? 근데 A가 양수여야 하니까 A는 4다 라고 답을 썼죠. 문제 없이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근데 보기에 답이 없어. 쏘리.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죠. 작거나 같다. 그래서 해가 어떻게?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맞지? 자, 그런데 A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등호를 빼서 이렇게 답을 써야 돼요. 그쵸? 문제가 이해되겠어? 이게 뭐였을 때요? 2차 부등식이라고 했을 때가 답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그치?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랬어? 2차 부등식이 아니라 뭐다? 그냥 부등식이라고 적혀있지. 그 말은 무슨 말? A가 최고차이가 0인 경우도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 말이야. 맞죠? 자, A에 0 넣어보세요. A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X의 값에 관계없이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식이 되어버리니까 무조건 성립을 하죠. A가 0이면. 그 말은 어떻게? A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해요. A가 0이어도 그렇지. 그 말은 무슨 말? 요거 말고도 A다 A가 0이다까지 추가시킬 수 있단 말이죠. 맞지? 그럼 이때 답은 이게 아니라 어떻게? 요걸 넣어야 답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뭐라고? 그냥 2차 부등식이었으면은 얘가 답이 맞아요.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왜? 0보다 크다라는 조건 달고 있었어야 되니까. 근데 부등식이니까 여기는 뭐? 등호를 넣어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지?